비 오는 밤 식탁 위에 던져진 호텔 영수증. 그 종이 한 장으로 그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아내의 웃음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 연애, 그리고 남편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창밖에서는 여름 장마 비가 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일한 탓에 몸은 녹초였지만 머릿속은 좀처럼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1시간 전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는 최근 몇 주간 이어진 아내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에서 온 아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겠지. 일부러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새벽 2시에야 돌아온 그녀의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낯설미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아내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 놓인 틈을 타 알람 소리를 껐습니다. 화면에 잠시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 태국어였지만 숫자와 이모티콘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호텔이라는 영어 단어와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낮에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너무 자주 나가면 조심해야 돼. 그 말은 준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준호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돌아다니며 작은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어본 그는 낯선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이름이 찍혀 있었고 체크인 시간은 어제 저녁 8시, 2명 숙박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귓가에서는 빗소리가 아닌 심장 박동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급히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났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늦었네. 준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친구랑 저녁 먹고 바로 왔어. 그 순간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술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간 뒤 준호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탁자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드는 증거 같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오해라면? 친구와 함께 묵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숙박 인원 2명이라는 숫자가 계속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정적 속에서 준호는 휴대전화를 켜고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진실이 드러날 날이 온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식탁 위 결혼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몇 년 전 태국 치앙마이에서 찍은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웃음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빗물에 젖은 호텔 영수증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영수증을 서랍 깊숙이 넣고 잠궜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이제 시작될 싸움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빗물 자국이 아직 베란다 난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전날 설치한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이크 아이콘이 빨갛게 빛나는 것을 확인한 그는 주머니에 넣고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사 현장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도 준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표정과 호텔 영수증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차갑게 굳어가는 의심이 더 커져갔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는 사이 준호는 휴대전화로 집안 CCTV 앱을 켜보았습니다. 며칠 전 설치한 간이 카메라는 거실과 현관을 찍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집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쯤 낯선 그림자가 현관 앞에 잠시 서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은 흐릿했지만 남자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곧이어 아내가 현관에서 맞이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퇴근 후 준호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아내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는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지금 친구랑 카페야. 준호는 알겠다고 말한 뒤 통화를 끊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자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에 놓인 탁자 위에는 와인잔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잔에는 아직 와인이 조금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치즈 포장이 뜯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실 문은 닫혀 있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방 안은 정리돼 있었고 아내의 가방만 침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방 안을 둘러본 뒤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와인잔, 치즈 포장, 열려있는 창문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잠시 후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벌써 왔어?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준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늘 누구 왔어? 아내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네 친구. 비 와서 잠깐 놀다 갔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을 싱크대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속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날 밤 준호는 일부러 늦게까지 작업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서야 조용히 거실로 나와 CCTV 앱을 켰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휴대전화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곧이어 다시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젊은 남성이었고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잠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귀를 울릴 만큼 세차게 뛰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떨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아내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누운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가 잠든 줄 알고 한숨을 내쉬며 화장실로 갔다가 다시 누웠습니다. 준호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집을 나설 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한다. 아침이 밝자 그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커피를 타서 건넸습니다. 준호는 커피를 들고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퇴근길에 탐정사무소에 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서 이길 유일한 방법은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준호는 곧장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 3층, 낡은 간판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매달린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내가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아내의 최근 행동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십니다. CCTV 캡처도 도움이 되지만 법정에서 쓰려면 더 명확한 자료가 좋아요. 사진, 영상, 출입 기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준호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히 잡아주세요. 날짜와 시간까지 다 나오게요. 탐정은 계약서를 꺼내며 일정과 비용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이 계약이 그의 결혼 생활을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첫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밤이 기회입니다. 우리 쪽 팀원이 위치 확인했습니다. 호텔 들어가는 장면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근처 카페에서 대기했습니다. 손에 쥔 커피는 식어갔지만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 8시 탐정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호텔 프런트 CCTV 확보했고 방 번호까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사진 전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사진 속에는 모자를 쓴 아내와 낯선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부러 늦게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늦었네. 저녁은 먹었어?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먹고 왔어.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사진을 아내에게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뭐 했어? 아내는 잠시 눈을 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친구 만나서 쇼핑하고 카페 갔어. 그 순간 준호는 주머니에서 호텔 영수증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 위에 탐정이 보내준 사진까지 차례로 펼쳤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녀는 입을 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보처럼 모른 척하지 않아.
그 말에 아내는 무너진 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그녀는 변명 같은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냥 잠깐 만난 거야. 아무 일도 없어. 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이 거짓말하진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적어둔 아내의 외출 기록, CCTV 캡처, 통화 기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자료를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아내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나 준호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린 거니까 책임을 져야 해. 그는 다음날 변호사 상담 예약을 넣었습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신한 대가를 확실히 치르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새벽녘 준호는 거실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비냄새가 남아있는 여름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계획이 되었고 그는 그 계획의 주인공이자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8시 준호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현장으로 바로 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도심의 깔끔한 빌딩 5층, 문을 열자 커피향과 정숙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상담실에서 기다리던 변호사는 30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으로 서류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호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영수증, CCTV 캡처, 탐정이 보낸 사진까지 날짜별로 정리해 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패턴, 거짓말, 그리고 지난밤의 대면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법원에서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우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4개월 정도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우선 소장을 접수하고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혹시 아이는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변호사는 바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서명하면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내는 종일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결국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어.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면 안 돼? 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는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게 지금까지였어. 내가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고. 그런데 이제는 안 돼. 아내는 눈물이 맺힌 얼굴로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준호는 팔을 천천히 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시작했어. 변호사 상담도 끝냈고 곧 소송 들어갈 거야. 증거도 다 모아놨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아내는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애원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두려움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너 진짜 나 망하게 만들 거야? 망하는 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줄 거고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고 그 소리는 집안에 오래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소장 접수 진행해 주세요. 그는 이어 탐정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상황에 대비해 앞으로 2주간만 더 감시를 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대가 상황을 눈치채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메시지를 보낸 뒤 준호는 식탁 위에 놓인 결혼 사진을 꺼내 서랍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봉인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부모님 뵈러 갈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그는 불을 끄고 거실 불빛만 남긴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의 시간이 끝나고 싸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야.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다.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소장은 이제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꺼내 확인한 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단계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첫 기일 통지서 나올 겁니다. 상대 측에 서류 전달되면 곧 연락이 올 거예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문득 휴대전화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이혼 소송 접수했다고? 진짜야? 준호는 식탁에 앉은 채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진짜야. 그 말에 아내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다 얘기할 거야. 당신도 가서 설명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지. 설명할 거 없어. 법정에서 다 설명할 거니까. 이틀 뒤 준호는 예상대로 아내의 부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 한쪽 구석, 아내와 장모, 장인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장인은 낮은 목소리로 준호를 불렀습니다. 사위, 이게 무슨 짓인가? 젊은 사람들끼리 조금 다투면 화해하고 다시 사는 거지.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겠나? 준호는 조용히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호텔 영수증 사본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은 그냥 친구였어. 진짜 그 이상은 아니었어. 하지만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이 말해요. 변명은 그만해. 만남은 냉랭하게 끝났고 그날 밤부터 아내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고 오히려 준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하고 싶으면 해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당신한테 불리한 것도 세상에 다 알릴 거니까. 며칠 후 준호는 직장에서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너 요즘 집안 문제 터졌다며? 내 아내가 SNS에 글 올린 거 봤어? 준호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계정에 한국 와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글과 함께 눈물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댓글에는 힘내라, 너무 가혹하다는 위로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분노에 휩싸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가 원하는 대로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변호사는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추가 대응 가능합니다. 캡처해 두세요. 준호는 모든 게시물을 캡처하고 날짜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명예와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 주말, 준호는 탐정으로부터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그 남자와 함께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만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고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이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이걸 추가 증거로 제출해 주세요. 그날 밤 준호와 아내는 마침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서로 끝까지 가보자. 아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끝까지 버텨볼게.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정이 완전히 끊어진 듯 했습니다. 집안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고 이제 모든 것은 법정에서 결판 나야만 하는 싸움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건 결혼뿐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다. 이번엔 반드시 내가 이긴다. 법원에서 첫 기일 통지서가 도착한 날, 준호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날짜는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이제 말뿐인 싸움이 아니라 판사 앞에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의 신뢰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호텔 영수증, 사진, CCTV 캡처 모두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상대 측 주장에 대비해서 추가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상대가 뭐라고 주장할까요? 변호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우발적 만남이었다. 불륜이 아니다. 혹은 남편이 과도하게 의심한다. 이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더 확실한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준호는 그 길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 한 달만 더 부탁드립니다. 호텔 출입, 전화 통화, 차량 이동 경로까지 전부 기록해 주세요. 그는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깨 소송비와 탐정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결정적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 영상, 그리고 바로 이어진 차 안에서 서로 포옹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날짜와 시간은 소장 접수 이후였고 이 자료는 상대가 불륜을 계속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이를 USB에 담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실합니다. 법원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준호는 분노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평소 대화 녹음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파일 속에서 그는 조용하고 절제된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고 폭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남편이 얼마나 침착하게 상황을 대했는지 보여주거든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 전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한 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 파일, 사진, 녹취록, 심지어 아내가 SNS에 올린 글, 캡처까지 차곡차곡 파일철에 끼웠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새벽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아직 기회 줄게. 사실대로 말해.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가. 나도 물러서지 않아. 그 대답은 준호의 마지막 흔들림마저 끊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의 여지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준호를 몰아붙였습니다. 의뢰인이 과도하게 감시했습니다. 이런 감시는 인권 침해입니다. 준호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아내에게 여러 번 대화로 풀어보려 했고 아내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판사는 파일을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 휴정 시간 준호는 복도 끝에서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얼굴로 서 있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이야. 그날 저녁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다음 기일에 대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추가 증인으로 탐정을 부르고 호텔 측 출입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고 준호는 비로소 통제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끝내야 한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의 표정은 처음으로 차분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법정 안에서 한 번 더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두 번째 기일날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양측 가족과 지인들이 앉아 있었고 공기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 옆에 앉아 서류철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모든 승부가 갈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들어오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의자에 앉고 첫 번째로 증인석에 불려나온 사람은 탐정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은 피고와 제3자가 같은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날짜는 올해 6월 12일, 시간은 20시 14분. 사진 속 인물은 피고 본인이 맞습니까? 판사가 물었고 아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탐정은 이어 영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크린에 호텔 로비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타고 다음 장면에는 새벽에 나오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차갑게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준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출된 것은 호텔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판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호텔 측에서 발급한 객실키 사용 기록입니다. 피고와 동일 인물이 여러 차례 같은 객실을 이용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분위기는 점점 피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내 측 변호사는 곧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의뢰인은 이 관계가 단순한 친구 사이였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남편이 과도한 의심과 감시로 심리적 압박을 주어 불가피하게 만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남편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대답과 동시에 준호의 변호사는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준호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관계 회복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록이 낭독되자 방청석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이번 소송을 통해 무엇을 원합니까?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히고 제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받은 상처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단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점심 휴정 후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아내 측 변호사는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혹시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판사는 다음 기일에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준호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그 말과 함께 그는 법원을 뒤로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비가 올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판결뿐.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만들겠다. 판결일 아침, 준호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름 햇빛이 희미하게 비쳤고 도시의 소음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는 거실에 앉아 마지막으로 서류처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CCTV 캡처, 탐정 보고서, 녹취록까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이 차곡차곡 파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의 그의 고통과 싸움의 기록이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복도는 그날따라 더 붐볐습니다. 방청석에는 가족과 지인, 몇몇 취재기자들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법정은 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확인한 뒤 길고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원고의 가정생활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으며 피고 측의 반박은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순간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또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40%를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준호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몇 달간 쌓였던 긴장이 풀리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판결문이 끝나자 법정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에게 항소 의사를 묻겠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맺히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분노나 증오보다는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기자가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제 삶을 다시 살겠습니다. 그는 법원을 떠나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둡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결혼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상자에 넣고 봉했습니다. 과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시간. 그리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판결 결과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다가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그 말에 준호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밤 바람이 들어와 거실을 스쳤습니다. 더 이상 그 집은 싸움의 현장이 아니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복수가 아니라 나의 삶을 만드는데 집중할 시간이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한결 단단했고 오랜만에 가슴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안방 서랍을 열어 아내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 여행지에서 샀던 기념품, 함께 맞춘 커플 컵까지 모든 물건들이 한때는 행복의 증거였지만 이제는 과거를 마무리하는 증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박스를 정리해 택배기사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관계를 깔끔히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쌓여있던 서류철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탐정보고서, 녹취록 지난 몇 달간 그의 삶을 무겁게 눌러온 것들. 그는 잠시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한 장씩 레더에 넣었습니다. 종이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가슴 한쪽의 무거운 응어리도 서서히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파쇄기에 넣었을 때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다. 정말 끝났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친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얼굴이 전보다 한결 편해 보인다.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사람 사는 기분이야. 나 다시 시작하려고. 그 대화는 그에게 묘한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이직 면접을 보았습니다. 현장 일만 하던 그가 이번에는 소규모 건축사무소의 관리직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은 그의 성실한 경력과 깔끔한 태도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은 그의 일상을 안정시켜줄 기반이 될 것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그는 새 작업복 대신 단정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더 이상 싸움터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업무 첫날부터 꼼꼼히 메모하며 회사 일에 적응했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맑게 갠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스스로에게 건배를 하듯 잔을 들었습니다. 잘 버텼다, 박준호. 그 말에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주말에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흘리며 그는 지난 몇 달간 눌려있던 감정을 하나씩 흘려보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산다. 밤이 되면 그는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한때 싸움과 증거 수집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집이 이제는 조용한 쉼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여름밤 바람이 불어 들어왔고 먼 곳에서 매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커튼을 걷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폭풍우 같은 먹구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든 절차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삶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에게서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복 찾으세요. 그 메시지를 읽고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길고도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뿐이라는 사실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판결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삶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일은 익숙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는 헬스장은 그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은 이제 더 이상 싸움과 증거의 현장이 아니라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준호는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갔습니다. 지난 몇 달간 잊고 지냈던 취미인 등산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산 입구에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숲길에 들어서자 흙냄새와 바람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멀리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흐르고 있겠지만 더 이상 그 속에서 자신이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 그는 메모장을 꺼내 새로운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직장에서 1년 안에 승진, 저축을 늘려 작은 집 마련, 새로운 인간관계 만들기.
다시 웃을 수 있는 삶 만들기. 메모장을 덮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그날 저녁 준호는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삼겹살을 구우며 가족과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니?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내가 누구인지 다시 알게 됐거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부모님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묘한 자유로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랍에서 오래된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지는 이미 반짝임을 잃었지만 그는 잠시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다가 천천히 작은 상자에 넣어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반지가 그의 발목을 붙잡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자 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진짜 새로운 첫 페이지를 넘긴 날이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건 내 행복을 채우는 일뿐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들리지 않던 웃음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벤치에서 책을 읽는 노인까지 평범한 풍경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집으로 돌아오자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고층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박준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삶의 주인이 되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사랑이 찾아와도 이번에는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집안을 휘돌며 과거의 그림자까지 함께 쓸어가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